네, 시청자 여러분, 브랜비어 시간입니다. 오늘 찍어놓은 영상 사운드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분류수부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폴 크루그만이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새 프로젝트 XAI 론칭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침체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아마존 최대 연중 행사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첫 24시간 판매 기준 지난해보다 판매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어뉴스입니다. AI 테크 주식에 치우친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 확 바뀝니다. 비중이 낮아지는 테크 주식 일부에서 자동 매도세가 나올까 우려됩니다. 영국의 한 증시 분석가가 탄탄한 미국 경제 성장이 미국의 테크 기업 주가 상승을 역설적으로 갈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두 달간 금리를 동결했던 캐나다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블루스부터 들어갑니다.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크루그만 교수가 경기 침체 신경 쓰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서 벗어나고 있고 금리는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 진단합니다. 높아진 여행 수요와 살아나는 산업 사이클이 경제를 살릴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의 지표로 흔히 여겨지는 국채 수익률 역전을 놓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지표지 그 자체로 침체가 온다는 증거는 아니다. 낮은 실업률과 강력한 일자리 증가를 볼 때 지금은 절대 침체가 올 수 없는 국면이다. 다만 크루그만 교수가 민주당원임은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칭찬하고 있는 걸 보면 약간의 의도가 담긴 글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새로운 AI 프로젝트 XAI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위터를 통해 XAI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런 애매한 문장을 썼는데요. 이 어느 정도 부 이상의 정말 초월적인 부를 이루신 분들은 이런 형 이상학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이 샌프란에서 넥슨의 창업자시죠. 김정주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분도 철학적이고 미학적이고 형 이상학적인 미술 관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하시는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비보를 듣고 참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튼 이 머스크는 12명의 별동대를 조직해서 AI 분야에 남은 과제들을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회사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머스크의 본격 가세로 AI 진영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을 했는데요. 첫 24시간 동안 전년 대비 6% 판매가 늘었습니다. 사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닌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성적이라 전년보다 늘었던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아마존의 경쟁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탄탄한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베어뉴스 넘어갑니다.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 확 바뀌는데요. 요새는 빅테크라고 안 하고 매그니피션트 7 뭐 이런 용어 쓰죠. 이 특정 종목 시총이 너무 오르면서 나스닥 100 시총을 거의 잡아먹을 단계에 이르자 특단의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들 종목 비중을 줄이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자동적으로 해당 주식을 변한 비중만큼 줄여야 하는데요. 이게 주가 하락 빌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이 7개의 회사가 지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7일 기준입니다. MS가 12.9%, 애플이 10.5%, 구글이 알파벳 두 개 합쳐서 7.4%, 엔비디아 7.0%, 아마존 6.9%, 테슬라가 4.5%, 메타가 4.3%인데요. 이 중에 비중이 큰 5개 회사, 즉 애플, MS, 구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합쳐서 46.7인데 이걸 무려 38.5로 낮추게 됩니다. 공식적인 가중치 재조정은 14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들 주식 일부는 자동으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스닥 100 ETF보다 이 빅테크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S&P 500으로 만든 ETF 상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 조정을 한 것만으로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시총 베이스로 가는 S&P 500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비하면 나스닥 100 들어오는 자금은 미미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런 역발상 관점에서 특정 주식이 나간 비중만큼 새로운 주식이 빈집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주식이 스타벅스, 부킹홀딩스,
ADP, 노동 통계를 발표하는 그런 곳이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이런 업체의 주가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PPT가 이 세팅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영국의 로저리라는 분석가가 글을 올렸는데 공감 가는 대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오늘 하는데 소프트한 데이터, 설문조사 같은 거 보지 말고 고용 같은 하드 데이터를 봐라. 지금 미국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데 어떻게 침체가 온다는 거냐? 미국 경기는 계속 좋을 것이다. 그리고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경기 침체 위협이 사라진 미국이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깎아먹는 기업이 될 수 있는데,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고퍼 주식,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가로막을 것이고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꿈을 먹는 주식에서 벗어나 석유 기업과 같은 가치주의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장주가 많은 S&P 500 지수보다 영국 지수인 이 FTSE에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FTSE 100에 가치주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분이 영국 분이라서 영국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이 주장에 담긴 근간의 논리, 이 논리만큼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캐나다 금리 인상 소식인데요. 캐나다는 금리 인상 멈췄다가 6월 그리고 7월에 이어서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동결 이후 재인상 시나리오가 의미 있게 2번 넘게 올리는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사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세팅이 달라져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하루 저도 보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좀 운이 좋지 않은 날이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운수대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